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입니다. 주변에서 선거 조작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때마다 많이 답답하셨죠? 이제는 이 영상 하나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추리고 추린 증거 영상, 그리고 선관위 해명에 대한 제 반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정선거는 세 가지 절차에서 조작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와 결과의 조작, 보관에서의 조작, 개표에서의 조작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개표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빳빳한 신권 투표봉지들이 대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1번을 찍었고요. 이준석, 아니 이모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모씨는 돌돌 말아 넣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돌 많은 사람들은 다 1번 찍습니까? 저는 돌돌 말아 2번 투표했습니다. 말더라도 좁은 투표함 입구에 넣을 때는 접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발견된 용지들은 새거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자체가 복원력이 있다고 해명했는데 스스로 복원하는 용지 정말로 있다면 3개의 특허를 내셔야죠. 붙어있는 커플 투표지, 이것은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풀이 붙어서 그러니 뭐니 해명하지만 실제로 풀이 붙은 용지를 떼는 것과 같이 인쇄된 용지를 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고요. 한 장씩 출력되는 사전투표지에 어떻게 붙어있는 용지가 나옵니까? 사전투표지는 개별 프린터기로 출력됩니다. 그런데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가 발견됐죠. 이런 여백 없는 용지는 보통 대량으로 인쇄하여 절단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럼 실수인가요? 투표지 분류기도 웃깁니다.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는 용지가 희한하게 모 정당의 유효표로 분류가 됩니다. 기권되어야 할 표가 말이에요. 어느 당으로 갔을지는 따로 말 안 하겠습니다. 힘센 쪽으로 갔다는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정상표는 무효 처리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기표란에 정상적으로 기표를 했음에도 무효표 처리를 합니다. 어쩐지 이번에 무효표, 기권표가 당선을 가릴 정도로 많이 나온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1번 찍은 표는 정상 처리되는데 2번 표만 무효 처리되는 실수가 나타납니다. 기계도 실수를 한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답변, 참으로 믿음직합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갑니다. 선관위는 절대로 분류기가 외부와 통신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외부 서버와 연결됐다는 서버 전문가들의 증언 넘쳐납니다. 또 노트북이 분류기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노트북이 보안성이 없다면, 노트북을 해킹하면 분류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어쩐지 이번 정부에서 5G와 화웨이 밀어주나 싶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해명한다고 시연회를 열었죠. 투표지 분류기에서 무선 통신 장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트북을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트북이 통신 모듈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보여준 것인데 전원회로까지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현대차에서 이번 제네시스 엔진 문제는 없다고 해명하는 자리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꼴입니다. 아니 애초에 틀어지지도 않는 노트북을 시연에 왜 가져옵니까? 두 번째로 보관에서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가 끝난 후에 완전 밀봉을 합니다. 선관위, 투표관리관, 참관인 등이 다 입회한 투표 현장에서 봉인지를 붙이고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전투표함을 보관장소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경기 남양주 선관위 CCTV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딱 걸렸죠? 왜 보관장소에서 사인을 합니까? 마치 누가 볼까 빠르게도 씁니다. 저분들은 이 생각으로 했을 겁니다. 설마 누가 이 CCTV 영상 돌려보겠어? 예,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관함의 문제입니다. 일명 삼립빵 게이트라고 불리죠. 선관위에 규격 보관함이 있는데 빵 상자에 넣다뇨. 차라리 사과 박스였다면 향이라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이 이것에 대해 비닐봉지에 넣을 수 없지 않냐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비닐봉지가 왜 나옵니까? 대학교에서 하는 투표함도 정해진 투표함에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함이 삼립빵 박스인데 비닐봉지보다 낫다는 해명, 끔찍합니다. 다음으로 박주현 변호사님이 알아내신 증거이죠.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관내 투표지입니다. 송파 우체국에서 동서울 우편 집중국까지 7.3km에 달하는데 발송과 도착이 0초 걸렸답니다. 직접 우체국 택배 조회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체국은 단순 실수, 전산 실수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번 선거는 실수가 많은가요? 선거도 실수 같습니다. 관내 투표지 정말로 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와 그에 따른 결과에서의 조작입니다.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모든 지역에서 20% 이겼죠. 이건 자체로는 조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장려했고 우파 쪽에서는 본투표를 강조했으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정의당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진보 성향의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다면 정의당도 마찬가지여야죠. 왜 정의당은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만 큰 차이가 납니까? 다음으로 전국의 유령표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파주 진동면의 2020년 4월 인구는 159명인데 실제 투표소는 181표가 나왔죠. 세부적으로는 관내 사전 114표, 당일 투표 67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선관위 해명은 진동면 인근의 주민들이 진동면 사전투표소가 더 가까워서 투표를 했기에 투표소가 높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이 관행이랍니다. 통상적이랍니다. 이게 통상적이면 사전투표소를 다른 곳에 설치해야죠. 어떻게 전체 사전투표 인원의 절반이 외지인입니까? 제가 파주 출신입니다. 진동면 투표소가 더 가까워서 이곳에서 외지인들이 투표했다는 해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사전투표를 굳이 먼 곳에서 하나요? 그래서 투표자 명부 원본을 공개하랬더니 그건 또 거부합니다. 떳떳하면 공개하시면 끝나는 일 아닌가요? 통합당은 당일 본선거와 정당 비례투표에서는 이겼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63대 36이라는 예술적인 비율로 전국 17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위원은 이러한 63대 36이라는 비율은 10분의 1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다 라고 해명합니다.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보통 선거 결과는 60에서 70 사이에서 나오기에 10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53대 44로 줘놓고 보통 선거 결과는 60에서 70으로 나온답니다. 사전투표에서 63대 36이라는 비율로 전 지역구 17곳에서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 아닌 몇십만 분의 1입니다. 이쯤 되니 이준석은 일부러 자신이 총대를 메고 허접한 해명을 내놓아 부정선거를 알리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어느 분이 젊은 시각 유튜브 댓글에 저는 사이비 교수 말을 믿냐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통계학 교수이고 예일대, 하버드를 나왔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니 사이비 교수가 됐습니다. 여태 전 세계 8번의 부정선거를 밝히신 분입니다. 이란, 터키, 러시아, 이라크, 볼리비아 등 조작을 밝히며 설마 2000년대에 선거 조작이 있겠어를 깨트리신 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해당 안 된다고 보시나요? 이준석은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선거제도에 무지한 학자랍니다. 설마 세계적인 선거 전문가가 기본적인 제도도 모르고 비판을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천시을 4.7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잘못된 논리로 비판을 해서 오히려 역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18,210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1m 줄을 섰을 때 18.21km의 줄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시곤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18,210명의 투표자가 한순간에 몰려야 이런 가상의 줄이 생기는 거죠. 24시간에 걸쳐서 투표를 한 사람들을 왜 한순간에 몰아넣습니까? 다들 투표해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줄이 18km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조작 정황도 보입니다. 부천을 20대 총선에서는 약 8,000명이 사전투표소 5곳에서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18,000명이 사전투표소 1곳에서 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 알바생이 이틀간 약 7,000장을 나눠줬다는 증언, 이런 확실하고 논리적인 비판을 해야 합니다.
압승을 했음에도 너무 일이 커졌다는 듯이 당황해하던 민주당 반응을 보고 무언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 의혹을 넘어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며 부정선거가 확실시되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왜 미래통합당은 침묵하나요? 패배를 인정한다는 건가요? 더 나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설파합니다. 침묵하고 있는 미통당 의원들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여타 이유에 의해 말을 하지 않았다. 둘 다 잘못된 거죠. 첫 번째 경우를 살펴봅시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제로 그렇게 큰 표 차이로 패배를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미통당이 이를 엉터리로 했음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후자의 경우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침묵하시는 의원님들 무엇이 그리 눈치 보이시나요? 중국으로부터 한마디 들을까봐 걱정되십니까? 아니면 이로 인해 민주당에게 찍혀서 자신의 잘잘못이 다 드러날까봐 말을 못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이기적인 겁니다. 의원직 얻었으니 4년간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이 싫으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어도 의원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파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심하게는 민주당과 미통당이 한통속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죠. 중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말도요. 그럴 것이 둘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제1야당이며 견제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당으로는 절대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어정쩡하게 자리만 차지할 바에는 그냥 민주당이 다 차지하도록 하는 편이 더 속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준석 최고위원은 누구보다 앞서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허구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력도 없이 선거에서 3번 떨어지신 분이 이번 선거는 부정이 아니라고 민주당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떨어진 것을 인정한다면 애초에 선거에 나오시지 마셨어야죠. 민주당 의원을 3번 배출시켜놓고 드디어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준석 위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영상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많은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첫째로 용기와 배짱을 가지십시오.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길래 망설이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뜻을 따르셔야 합니다. 민경우 의원과 우파 유튜버들이 마지막까지나마 스파르타처럼 일당백을 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에서도 뜻을 같이 해줘야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투표에서는 이기고 개표에서는 지시는 겁니까?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당 내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허점을 찾고 비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증거로 따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선거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을 갖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현해달라는 것입니다. 선거 서버와 개표기, 투표용지 등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이 기각되고 투표함이 보관된 창고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뭔가 경찰은 이미 넘어갔고 검찰도 힘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는 것은 여당이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물쭈물 기다리면 진실이 눈에 뒤덮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뜻대로 정책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요. 이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정당은 지지 세력을 최대한 모아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플라톤 동굴의 비유를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평생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그림자만 바라보며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동굴에 나가 진짜 세계를 맞이하게 되죠. 처음에는 태양의 빛이 너무 강해 눈을 잘 뜨지 못합니다. 이는 진실을 맞이할 때의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부정선거의 충격을 말합니다. 현실을 알게 된 이는
동굴에 다시 들어와 밖을 나가 태양을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은 조롱을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플라톤의 주장은 감각으로 느끼는 현실은 가짜이며 이성으로 인지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 즉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부정선거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동굴 안에 들어와 진실을 말하는 이처럼 조롱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우리들이 진실의 눈으로 꿰뚫어보는 젊은 시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시각, 그리고 전우편 안보정론TV,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